It's car time!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제 영상 선택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니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시장의 화두는 전기차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새 분위기를 보면 이제 내연기관 차량은 더 이상 구매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유럽에서는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안에 내연기관 차량의 종말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서울시도 15년 후에는 내연기관 차량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회사인 현대기아도 이러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책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갖고 있는 차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 차는 무조건 전기차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동차 뉴스들을 살펴보니 눈에 띄는 차가 하나 있네요. 바로 볼트 EV인데요. 연식 변경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더 높여서 변경 전보다 1회 완충 시 31km를 더 갈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들을 LG에서 공급받는다고 해서 화제를 끌었던 차이기도 하죠. 시작 가격이 4,593만원인데요. 보조금을 받으면 2,700만원 정도의 시작가가 됩니다. 이 정도 가격에 1회 완충 시 414km를 가는 전기차를 살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속 있는 자동차라는 평가를 받을만 합니다. 외관 디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이 차의 디자인이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특히 후방 디자인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수준인데요. 물론 이것은 제 의견일 뿐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주요 부분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M의 패밀리룩이라고 할 수 있는 듀얼 포트 그릴이 적용되어 있고요. 전기차이다 보니 그릴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릴 모양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막혀 있어요. 헤드램프의 경우 모양 자체는 날렵한 스타일인데요. 위아래로 좀 커서 그런지 샤프한 느낌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말리부가 남성스럽다면 볼트는 약간 여성스러운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부를 보면 보닛 후드 아래 엔진보다 자리를 적게 차지하는 모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공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보닛 라인을 굉장히 짧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A필러가 좀 길고 각도도 완만하게 누워 있습니다. 이 정도 각도는 스포츠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형 해치백인 볼트에 이렇게 적용을 해놓으니 밸런스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A필러가 차폭에 비해 좀 많이 긴 편이라 와이퍼 작동 방식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서 양옆으로 벌어지는 형태로 작동을 합니다. C필러 일부를 블랙 컬러로 마감하는 플로팅 루프 디자인이 적용되었고요. 벨트 라인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어 측면 시야를 확보하는 데 좀 더 유리합니다. 타이어는 셀프 실링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어지간한 손상은 스스로 복원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조 타이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만큼 무게 절감이 있습니다. 후면부는 독특한 테일램프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번개 모양의 그래픽이 볼트라는 이름과도 꽤 잘 어울립니다. 테일게이트 유리 부분에 하이그로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전기차다운 느낌을 느끼게 해줍니다. 근데 범퍼에 달린 램프들은 LED가 아니라서 좀 구닥다리 느낌이 납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내에는 흰색 패널이 도입되어 있어 친환경 차량의 느낌을 잘 어필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깨끗해 보이거든요. 다만 좀 가벼워 보인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을 맞추려다 보니 소재를 비싼 것은 못 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센터 패시아에는 매립식 10.2인치 AVN 모니터가 달려있고요. 공조 버튼들은 물리식으로 빼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듭니다. 클러스터도 디지털 방식인데 화려한 그래픽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초록색을 활용하여 친환경 느낌을 주는 것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속도, 주행거리, 연비 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기어 레버는 디지털 시프트를 탑재하였는데요. 체결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 레그룸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닛 라인을 짧게 가져갔는데요. 그만큼 실내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폭은 좀 좁습니다. 5인 가족이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차체 사이즈는 전장 4165mm, 전폭 1765mm, 전고 1610mm입니다. 전폭 대비 전고가 좀 높은 편인데요. 배터리를 바닥에 깔다 보니 이런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주행 질감에 대해서는 연식 변경 전 모델을 시승하였던 소감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이 무거운 만큼 무게중심은 아래에 위치합니다. 덕분에 꽤 안정적인 주행 질감이 나옵니다. GM 특유의 쫀쫀한 핸들링과 함께 나쁘지 않은 코너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볼트 EV의 최고 출력은 204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36.7kgm입니다. 전기차 특성상 가속 페달 전기와 동시에 최대 토크가 터지기 때문에 시원한 가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완충으로 최대 414km를 갈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충전 시간이 약점으로 다가옵니다. 급속으로 충전을 한다고 해도 1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게 꽤나 번거롭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감수할 만한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이 차의 디자인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더해 소형 SUV를 고르고 계신다면 보조금 혜택을 태워 2천만원 중후반대의 가격을 가진 볼트 EV를 구매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름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고속도로비 할인, 주차비 할인 등 좋은 혜택들도 많거든요. 고민해보시기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신다면 추천 영상도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It's car time!